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이 좀 무겁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려고 오늘 한서대 인성예상 질문 문항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키워드로 이 답변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만든 이 답변이 설득력이 있는지 정말 괜찮은 답변인지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코어 인터뷰에서는 한서대 대비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한서대 원서 접수가 끝났죠. 상당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2020년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82대 1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30명이나 빠진 52대 1이에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한서 인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학번에는 83대 1이었지만 올해는 58대 1이에요. 거의 또 30명 정도 빠졌죠. 그리고 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사회기여자, 대여,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도 작년 72대 1에서 올해는 50대 1까지 떨어졌어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한 3분의 1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칠 수 없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도 했어요. 예전에는 생기부 관련 질문들도 무작위로 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인성예상 질문문항 하나 그리고 학교생활 질문문항 2개 이래서 3개를 물어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상 질문 내에서만 좀 철저히 준비를 하신다면 예상치 못한 질문 때문에 난감해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들의 첫 번째 성공의 경험을 만들기를 바랄게요. 학교생활 영역 질문에 비해서 인성 영역 질문은 조금은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정확하게 경험을 묻고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인성 영역은 질문 자체가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여기는 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못하신 친구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모든 얘기의 총 주제는 인성 영역에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넣어서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2갈씩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 2갈씩 아래는 방금 얘기한 그 문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인성 영역에서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해도 그 이유만 또 구구절절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면접관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공감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모든 인성 영역의 답변에도 여러분들의 유사한 사례를 꼭 넣어주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례들을 넣어주면 좋을지 하나하나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1번 문항입니다. 인생에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자,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하고 싶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꼈던 그 순간, 그 사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취했던 경험 또는 누군가를 도왔던 경험 그리고 또는 성장했던 경험 그 어떤 경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이죠. 자,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이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공감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듣는 사람이 고작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느끼면 일단은 듣는 것 자체가 좀 흥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왜 힘들었는지, 어떤 상황이라서 힘들었는지를 조금 더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항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게, 그래서 그 힘든 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극복했는지까지가 이 질문 문항에 대한 완벽한 답변의 구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이제 세 번째네요. 앞으로 30년 후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30년 후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한 50살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진짜 많은 친구들이 이걸 물어봐요. 50살에 승무원 할 수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50살에 당연히 승무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승무원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전반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함께 꾸리는 어머님이라든지, 아니면 사촌 언니, 선생님, 또는 좀 유명 연예인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30년 후에 나의 이런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이 구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사무장이 되겠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교수가 돼서 지금 자리에 계신 교수님처럼 후학을 지도하는 그런 멋진 교수님이 되겠다. 이런 거에만 너무 국한돼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롤모델 삼아서 따르고 싶은 그런 삶을 먼저 사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한번 빗대어서 30년 후를 설명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지금 면접장에 나가서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자, 보통 부모님, 가장 친한 친구 하겠죠. 자, 여기서 꼭 부모님이 아니고 친한 친구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또 그렇다고 부모님 친한 친구라고 해서 또 식상하다고 이 답변이 잘못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 또는 다른 제3자가 가장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과거의 그 사람과 나와의 그런 히스토리겠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면접에 도움을 줘도 좋고요. 이분이 내가 진로를 정하는데 도움을 줬던 분일 수도 있고, 또는 나와 같이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면서 힘들게 동거동락한 그런 친구도 괜찮고요. 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특별한 그런 히스토리가 꼭 이 답변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미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말해보세요.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답변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이런 방식으로 키우셔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아이들에게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던 방법을 내가 그대로 벤치마킹 하겠다라는 의미로 답변을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6번. 자신은 타인에 대해 배려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당연히 배려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는 당연히 구체적인 배려했던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 대단하게 배려했던 하나의 사건으로 답변을 풀어가도 괜찮고요.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배려를 하기 때문에 정말 작은 일을 몇 개를 나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배려를 했다라는 근거에 꼭 포함돼야 할 것이 왜 나는 이렇게 배려를 하는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본인만의 가치관도 한 줄 정도 들어가면 더 좋겠죠.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막 천사같이 태어나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점점 자라면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한다라는 거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 줄 정도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째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자, 우리 공동체 생활 많이 해봤죠?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꼭 지켰던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 무언가를 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서 좋은 효과를 봤다라는 스토리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나는 공동체 생활에 이 덕목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공동체 생활에 꼭 필요한 덕목을 이미 생활 속에서 실행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켰던 그 덕목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8번. 채팅방에서 채팅을 할 때 지켜야 될 에티켓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자, 이거는 말하나 마나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글을 달아봤거나 또는 누군가가 단 글을 봤거나 또는 뭐 단톡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직접 지켜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것도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해서 본인은 정말 이런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다. 이런 에티켓은 꼭 지켜야 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또는 이런 에티켓을 지키면 이런 분위기가 좋게 형성이 되는구나. 둘 중에 하나로 실제로 경험담을 좀 풀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느낀 점을 쭉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9번.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상당히 심플해요. 내 스스로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는 내 스스로가 꿈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나의 그런 생활 습관, 생활 태도에 대한 차이점 또는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와 꿈이 없었을 때의 그 행동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냥 개념적인 설명 말고 정확하게 누군가가 꿈을 가지고 한 행동과 꿈을 없이 한 행동을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번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면은, 매해 되게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그리고 또는 이루었다, 목표를 달성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매년 세웠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 이런 것도 하나를 넣어주면 더 그 답변이 생동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호기심에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각오하는 계획 그리고 올해 새롭게 넣은 계획 또는 항상 계획에 포함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계획 하지만 올해는 이런 식으로 꼭 성공을 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답변하듯이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런 계획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습니다 로만 끝나지 말고요. 당장 올해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서 나는 어떤 계획을 실천했고 어떤 계획은 실천하지 못했고
매년 내가 세우는 계획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답변들, 성공했던 거, 조금 아쉬웠던 거 적절히 섞어서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1번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재미있는 사람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 질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내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정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번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모님을 대할 때 이것만은 꼭 지킨다, 이 선은 절대 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꼭 명시를 해주시고 이거를 지키기 때문에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어떨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누구나 다 얘기하는 효, 배려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생활 속에서 부모님과 내가 정말 친하고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지만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 라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서 꼭 찾아보세요. 13번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자, 이거는 처음에 1번 답변과 조금 비슷하겠죠. 1번 문항이 뭐였죠? 인생에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 13번이 이런 큰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1번에 그런 기준이 생긴 거예요. 하나 행복의 기준, 행복했던 경험을 잘 발견해내면 1번과 13번은 커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행복이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그런 성공, 성취, 성장 이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뭔가 좀 깨달음을 주었던 그리고 정말 소소하지만 나에게는 의미 있었던 행복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4번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서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이제 망했구나, 정말 어떡하지? 라고 낙담했던 그 순간 어떻게 좋게 잘 일이 해결이 되었었던 오히려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던 그런 사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본인의 그런 의지, 노력이 추가가 돼야지 위기,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서 기회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그게 기회가 돼서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그런 에피소드가 없었다. 그러면은 본인이 어딘가에서 읽었거나 누군가 특히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런 사례를 얘기해줘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이제 감이 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친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친구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 결과 어떤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한 사례를 꼭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들었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15번까지 여기에서 내 얘기가 안 들어간 답변은 있다 없다? 없죠. 꼭 여러분들의 그런 진솔한 스토리를 넣어주시고요. 누군가는 키워드만 정리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 정도 경지에 오르려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면접 준비를 한 사람들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제를 정했다면 그 키워드를 토대로 스토리를 좀 전달력 있게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적어서 정말 단어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인과관계도 분명하게 전달력 있게 문장 구성을 해서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달달 외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입 밖으로 내뱉어 보세요. 입 밖으로 말을 할 때는 그냥 거울을 보고 허공에다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해서 꼭 들어보세요. 그때는 이제 내가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지 발음이 뭔가 좀 부정확해서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진 않는지 뭐든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답변을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게 되면은 나는 이런 얘기를 해야지 라고 갔지만 결국 긴장되고 마음이 급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달달 외우거나 또는 같은 소재로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트레이닝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꼭 키워드만 뽑아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잘 정리된 스크립트를 하나를 짜서 대본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숙지한 후에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언변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그냥 대충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절대 전달력 있게 답변은 나가지 않아요.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연습도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재를 정하고 스크립트를 다 준비를 하셨다면 내가 만든 이 답변이 설득력이 있는지 정말 괜찮은 답변인지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코어 인터뷰에서는 한서대 대비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그 답변의 방향성이 맞는지 제가 꼭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날게요.